2부로 다시 왔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최리나입니다. 2013년도 상반기 시장을 다 보내고 이제 하반기 거래가 오늘 아침부터 시작된 셈인데요. 지난주 후반부터 상반기 마지막 2거래 정도에서 외국인들 수급 변화가 포착이 됐었죠. 중국의 신용경색 우려, 또 미국의 QE 축소의 우려가 같이 있었었는데 이 부분이 또한 해소가 되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일단은 불러 모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반기 첫 거래일이 시작이 됐는데 외국인들 오늘 그렇게 강하게 매수하거나 또 강하게 매도하거나 하는 움직임 없이 조금 관망하는 듯하고요. 윈도우 드레싱이 끝나서일까요? 기관도 역시 큰 매매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1850에 아직 묶여있지만 셀트리온 호재로 코스닥만큼은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아침입니다. 자, 전차가 하반기 여전히 좋다는 전망이 있는데 오늘 자동차가 하락세입니다. 매수의 기회일까요? 저희가 2부를 통해 준비한 소식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처음이 언제나 중요한데 오늘 7월 첫 거래, 하반기 첫 거래일 외국인들의 매수를 포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수급 동향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박재민 PB팀장님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외국인 매수는 일단 보이지 않고 있는데 선물 쪽에서도 그렇고요. 기관도 윈도우 드레싱 끝나서인지 매수세는 들여보내지 않고 있네요. 네, 일단 지난주 잠깐 요약을 하자면요. 월말, 반기말 윈도우 드레싱 기간에 성공적인 어떤 반기 말을 마감을 했다. 사실 기본적인 월말 윈도우 드레싱보다 가장 큰 게요. 상반기를 마감할 때 이 6월장 그리고 12월이 아닌 11월장 이럴 때거든요. 펀드 매니저들의 어떤 그런 운용력 결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마지막 어쨌든 거래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사실 이번에는 삼성전자로 지수를 바쳤다기보다는 현대기아차로 즉 현대차 그룹으로 많이 바쳤던 영향이 많이 컸었는데요. 오늘 이제 윈도우 드레싱이 끝나고 그 여파가 오늘 조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큰 하락은 일단 보이지 않는데요. 일단 윈도우 드레싱 효과에 따른 어떤 지수가 좀 반락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오늘 중국에서 이제 제조업 지수 좀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PMI 50.1 전망 부합으로 발표됐고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게요. 10시 45분에 HSBC PMI 지수가 발표될 텐데요. 이게 최근에 HSBC가 어떻습니까? 전월까지 계속 하락 국면, 예상보다 상당히 안 좋았던 그래서 중국의 어떤 연착륙 이런 것들을 계속 시장에서 이슈가 됐었는데요. 10시 45분 그 지수까지 좀 바라보시면서 오늘 하반기 시작하는 하루 7월 1일 그렇게 좀 시장을 여유 있게 보시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금요일 날 미국의 고용지표가 있는데요. 결국엔 미국의 고용지표를 필두로 해서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걸로. 즉, 이번 주 한 주는 그 전에는 상당히 좀, 미국이 7월 4일 날 독립기념일, 휴무고요.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가 7월 4일 날 있긴 하지만 상당히 좀 조용하지 않을까. 즉, 큰 어떤 흐름보다는 상당히 좁은 박스권이 예상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콜옵션, 풋옵션 프리미엄을 보더라도 그렇게 좀 240선, 코스피 200이 240선인데요. 많이 오르면은 한 245라인, 또 빠지면 여기서 한 235라인, 위아래로 한 5포인트씩 열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속내를 같이 수급과 함께 보겠습니다. 외국인 기관 팔고 있는데요. 기관이 적극적으로 팔고 있죠. 664억. 프로그램 물량입니다. 증권 쪽에서 나오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월말 윈도우 드레싱 이후에 나타나는 그런 수급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은 어떻습니까? 7월 옵션 만기도 또 얼마 남지 않았다. 다음 주 목요일이죠. 7월달 옵션 만기일, 하반기 처음 시작하는 옵션 만기일이고요. 외국인한테 사실 달력의 어떤 월 이런 거 중요하지 않거든요. 이들은 철저하게 파생 논리를 인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옵션 만기 2주 정도 남은 상황에서 지금 콜옵션, 풋옵션 외과 쪽으로 미결이 많이 늘어나는 상황, 그런 포지션 구축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이 작업을 이번 주 중에 세팅을 해놓고 다음 주에 흔들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런 측면에서 외국인 수급은 선물과 옵션, 주식 선물 이런 쪽, 현물보다는 그런 쪽에 좀 집중해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외국인 현물 쪽은요, 그동안 뱅가드 물량도 7월 3일부로 종료가 되잖아요. 그런 물량 종료되는 것도 있고요. 상반기에 어느 정도 물량을 많이 털었고, 삼성전자 2분기 잠적 실적 금요일날 발표되는 거 보고 스탠스가 조금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큰 폭의 매물 출현은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간 어떻습니까? 상반기 나쁘지 않았다 이 표현은요. 결국에는 펀드 운영 측면에서 어쨌든 지수는 많이 하락했을지 모르지만 수익률 측면에서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할 거고요. 또 상반기 1분기에는 코스닥 쪽에서 상당히 수익률을 선전을 했기 때문에 기관 입장에서는 역시 개인처럼 나쁘진 않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개인은 어떻습니까? 7월 이제 성수기죠. 여름 성수기 휴가 시즌이고요. 7월 8월 개인들이 주식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또 그 안에서는 뭐 월급쟁이들이 많이 할 텐데요. 그런 분들에는 휴가비 좀 벌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아마 갖고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그래서인지 몰라도요. 오늘 뭐 7월 첫 거래일인데 740억 정도 사고 있습니다. 뭘 많이 사냐? 전차군단 사고 있죠. 전기전자 150억, 운수장비 200억. 지난주에 자동차 많이 올렸고요. 그때 개인이 팔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많이 올린 상태에서 잡고 있고, 삼성전자는 2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10조가 넘을 거라고 예상이 잡혀 있는데요. 그로 인한 많이 떨어진 거. 그동안도 많이 잡았는데 여전히 전차군단에 대한 신뢰를 개인이 많이 갖고 있다는 거를 수급적으로 좀 보여주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 특징적인 거, 뭐 셀트리온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계속 분식회계 뭐 이런 거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 회사에 대해서 아직도 저는 개인적으로 의구심을 가는 건 여전합니다. 지난번에 급락을 하고 급락 라인에서 일봉상으로 122평선까지 이제 거의 다 올라왔는데요. 오늘 상한가를 치면서 그 이평선을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 상한가를 거래가 거의 안 된 상태에서 물량을 지금 잡아먹고 올렸고요. 매수 대기자가 많죠. 주말 사이에 아무래도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 것들이 매출로 실제적으로 연관되는지, 왜냐하면 바이오시밀러의 세계 최초 그런 의약품이라는 또 상당히 호재거리인 거는 분명하지만 그게 정말 어떤 매출로 인식돼서 기업의 실적과 연관되는지, 왜냐하면 2천억이나 넘게 몇 년간을 투자한 제품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분명히 검증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셀트리온 급등을 해서 뭐 주주들 가지신 분들한테 호재거리인 건 분명하지만 지난주 내내 급등했고요. 오늘 또 상한가 쳤다는 거는 추격 매수 하기에는 참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요. 셀트리온 팁까지 들어봤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한 주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실적 논란 때문에 사실 뭐 연중 최저치까지 밀렸던 삼성전자의 펀더멘털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한 주간도 될 거고, 미국의 QE 축소 시기에 있어 중요한 가늠자 역할을 하는 고용 지표도 주 후반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 다시 한번 좀 언급을 드리자면요. 일단 금요일날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발표가 있고요. 그날 저녁에 미국의 고용지표, 실질적인 고용지표가 발표됩니다. 정부의 공식 보고서예요. 그러니까 목요일마다 발표되는 주간 실업시장 청구 건수랑 다르게 매달 초 첫 번째 금요일날 발표하는 게 그 고용지표인데요. 정부에서 발표하는 실업률이 전월과 동일 7.6%로 예상이 잡혀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습니다. 실업률 기대치를 높여놓고 예상을 미달하기를 시장에선 바라고 있다. 그래야지 연준의 축소, 출구 전략 축소 이런 것들이 좀 사그라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주에 주 후반 금요일날 미국의 연준 의원 2명이요. Q3에 대한 정반대 의견을 내놨죠. 그러면서 미국 시장이 어쨌든 또다시 조정 국면을 받아들였는데요. 실업률마저 좋게 개선이 된다면은 거의 뭐 9월부터 양적 완화 조기 축소가 기정사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양적 완화 부분에 대해서 시장 분명히 언제 9월이든 12월이든 기정사실로 잡아두면은 좀 더 외국인의 매도세가 가세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헤지 펀드들은 이 출구 전략을 기정사실화 해놨다는 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외국인 자금이 이탈 상반기에 많이 됐다는 거, 한 10조 정도가 좀 넘게 됐었는데요. 하반기는 출구 전략의 날짜 그런 것들 결국엔 지표에 의해서 확정적으로 아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게 금요일 날 몰려 있고요. 오늘 말씀드린 중국의 제조업지수 좀 전에 큰 여파는 없었는데요. HSBC, PMI 지수 이게 중요하고요. 7월 4일 목요일은요.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 마이너스 금리 여부를 드라기 총재가 이번에 다시 언급을 할지 OMT 방식의 국채매입, 무제한 국채매입 그걸로 시장 안정을 1년 동안 끌었습니다. 작년 7월이었습니다. 7월 27일 1년이 지났는데 그 OMT 방식의 국채 매입이 실질적으로 일어난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슈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어떤 문제들 사실 최근에 또 뭐 그리스 문제들 이런 것들 여파들이 어쨌든 유럽 통화정책 회의에서 어떤 변수를 작용할지도 외부 변수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상당히 좀 원론적인 말만 드렸는데요. 오늘 내일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요. 좁은 박스권을 예상한다면 큰 폭의 어떤 상승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하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을 미결 상황에서 보고 있고요. 외국인의 선물이 매도가 거세지 않는 이상 역시 큰 하락도 일단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은 지난주에 월말 윈드드래시 그런 역할로 인해서 상당히 지수는 좀 조심해서 볼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지수 방어 의미에서 좋은 거는 외국인이 오늘 사는 업종이 뭡니까? 전기전자, 운수장비. 개인이 제일 많이 사고 있지만 어쨌든 전차 군단을 사면서 어떤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거. 그런 점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엔 초점은 이렇습니다. 미국의 고용지표도 고용지표고 삼성전자 실적도 실적이지만 결국엔 외국인 선물 매수가 더 중요하고 그다음 현물 매수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돌아서느냐 아니면 지속적으로 매도 사인이 나오느냐 이 부분이 가장 초점을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급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월요일이고요. 하반기 처음 시작하는 거 첫 단추를 잘 깨야지만 분명히 하반기에 상반기에 좀 손실 많이 나신 분들 많이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2분기 실적 시즌 이제 곧 시작을 할 텐데요. 그런 실적에 대한 체크해 봐가면서 시장을 좀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의 투자 전략은 딱히 별로 없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매수하기 좀 부담스러운 자리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지난주에 좀 내수주들의 반등이 나서는 모습 보였거든요. 홈쇼핑주나 유통주들 이런 것들 많이 반등이 나서는 모습 보였는데 좀 저가 매수 해볼 만한 종목들이 유통업종, 의료업종 이런 업종이라는 것 좀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주 후반 삼성전자 2분기 실적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더 나올지 모르겠는데 삼성전자 관련해서는 차후에 시간이 좀 더 있으니까 얘기 더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장 전략 주셨던 분 박재민 팀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 시각 선물 시장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주쌤 만나보죠. 쌤플러스 김도영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선물 시장도 같이 좀 조용하다라는 느낌이네요. 네,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지난주에 이제 급락세의 마지막 심리를 깨버리는 증세, 그리고 나서 반드시 이제 이거를 좀 지켜보자, 강력하게 홀딩을 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공포에 같이 가지 힘들지만 견뎌보자라고 하면서 그 급반등. 그리고 나서 이번 주 이제 또다시 중요한 7월달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나라 시장은 여전히 이제 단기 상승 추세 유지를 긍정적으로 화답하면서 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현재 기준에서 선물 같은 경우는 이제 지수상으로도 이제 개파락 부분 이후에 다시 되돌림 쪽으로 올려놓고 나서 약보합 부분에서 계속해서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 이유는요. 전반적으로 이제 중국에서 발표될 부분에 이제 지표 부분의 패러다임도 있겠지만 현재 기준에서 저는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번 주 초반에는 문매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현 선물 모두 다 좀 맞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반기 효과 부분에 대한 윈도우 드레싱 효과 부분이겠죠. 기관 쪽 플레이. 그 부분이 지금 진정이 되고 있는 부분만으로도 좀 긍정으로 화답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주초는 저는 조금 조정 쪽으로 좀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현재 수급적인 측면을 보면 개인들 같은 경우 매수와 매도가 반복되지만 매도 우위 쪽으로 지금 현재 자금들이 쏴지면서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계 쪽에서 특히나 투신권에서 투신은 최근에 보시면 시장 우상향 쪽으로 베팅을 좀 많이 하고 있죠. 그 모습 쪽에서 우상향 쪽으로 다시 한번 눌림이 241대 초반부에 나오면서 위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특징적으로 좀 바라보실 수가 있겠고요. 옵션 시장 쪽에서는 이제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도 기존의 포지션을 구축하는 상태인데요. 조금 아쉬운 게 있다라면 가장 중요한 변곡자리 부분에 개인들의 옵션
콜옵션 매수세가 좀 확대되고 있다라는 것이 조금 아쉽지 않나. 그 부분을 확 뚫어주고 같이 좀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풋옵션 쪽에서 본다라면 개인들 같은 경우는 포지션 자체가 외국인과 금융투자 창구하고 좀 같은 커플링 현상 쪽의 포지션을 잡고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이야 같은 승부수가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콜옵션 쪽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쪽으로 지금 살펴보면요. 프로그램 쪽의 추이차에 보면 아쉬운 부분이 있죠. 오늘은 이렇게 관망세가 일관될 수밖에 없는 건 옵션 만기를 앞두고 프리미엄 빼기 작업이다라고 해석을 하셔도 충분할 것 같고요. 차익 쪽에서의 매도 압박, 비차익 쪽에서의 매도 압박. 하지만 비차익 쪽에서 지금 살짝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 제가 베이시스 잘 봐라. 베이시스가 백오데이션 상태로 가게 되면 비차익이 반드시 들어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프로그램 쪽에서도 영향력은 미비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옵션 차트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오늘장 전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오늘도 마찬가지,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셈의 전략에서 수급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바로 외국인들입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확대가 되면 될수록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눌린 매수로 오늘도 잡아보자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오전장에서 가장 중요한 변곡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240.10입니다. 바로 이 자리 부근인데요. 이 자리 부근이 오전 지지할 경우에 단기 상승 추세는 유지가 되지만 이 자리를 살짝이라도 오전장 12시까지 깨게 되면 이탈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 반드시 매도로 좀 조정받아야 된다라는 거 열어두시면 가장 좋겠고요. 금일자리 변곡점은 상단 243.20으로 설정을 하고요. 중간 밴드 240.55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양봉의 추격 매수를 따라잡을 게 아니라 음봉의 눌린 매수를 잡는 것이 가장 유리하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확대되는지 체크하면 승부수 띄울 수 있다. 오전장에서 240.10 이탈 여부만 반드시 체크하자. 자, 이탈할 경우에 최하단부 금일자리 변곡점은 238.45인데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238.45 반드시 체크해 놓으셨다가 언제든지 질의를 좀 해주셔야 되는 위치라는 거. 분명히 우리나라의 최대 변곡 중에 하나인 5개의 변곡 중에서 하나가 지금 들어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고요. 전반적으로 지금의 상황에서 단기적인 트레이닝 수익을 챙기시겠다면 매수 포지션이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외국인들 매수 강도 보면서 눌림 매수 쪽에 선물 전략 짜주셨습니다. 김대웅 멘토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거래소에는 개인의 매수만 들어가고 있는데 외국인들 선물 조금 전부터 매수로 전환했고요. 코스닥은 520선 후반 외국인들이 사고 있습니다. 시각 현재 오르는 종목과 내리는 종목 가운데 특징적인 종목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먼저 오늘의 업종목입니다. 네, 셀트리온이 빠질 수 없겠죠. 소위 시작하자마자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가 버린 종목. 램시마 유럽 판매 승인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이미 금요일에 기자회견하면서 다 공개가 된 사실이기도 하고요. 에이블 CNC는 자체 브랜드 미시아가 유럽 체코 쪽에 1호점 냈다는 지금 진출 소식 때문에 역시 오늘 급등하면서 거의 두 자릿수까지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위닉스 21선 깨면서 눌림목을 줬었었는데 장마철이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중부지방에도 비가 온다고 합니다. 제습기 시장에 따른 수혜주, 그 전에 미리 한번 올랐다가 눌림목, 그리고 장마철에 또 다시 상승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 다운 들어서 자동차주도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지난주 그렇게 시장과 상관없이 견조했던 자동차가 7월 첫 거래일, 하반기 첫 거래일에 소폭 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낙폭 크지 않고요. 1%대 안팎입니다. 강원랜드는요, 증설 효과 얘기도 있었었는데 최근에 일본의 그 카지노 법제화 이런 소식들 때문에 카지노주 전반적으로 분위기 좋지 않았다가 최근에 그래도 빠르게 좀 돌리고 있는 와중이죠. 오늘도 하락폭이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2분기 실적 우려 속에 오늘까지 내립니다. 26,000원대 후반까지 내려와 있긴 한데요. 지금 현재 수급도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아주 핫 종목인 오늘 셀트리온 분석부터 들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업종목 분석은 메리츠 종금증권의 강보경 대리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램시마 사실 오리지널 쪽하고 바이오시밀러 지금 가격 차이는 꽤 나는데 뭐 효과는 별반 차이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셀트리온 주가가 얼마까지 더 갈 수 있을까요? 역시 추격 매수는 좀 무리가 있을까요? 네, 오늘 셀트리온 주가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한
48,05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셀트리온 램시마 유럽 판매 승인이 허가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번 허가건은 거의 확실시 되던 거였지만 국내에 여러 가지 루머가 많이 돌면서 의심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공동 판매권을 받았던 호스피라의 경우 금요일 6% 정도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왜 그거밖에 안 올랐냐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호스피라의 주가는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그러면서 우리 셀트리온도 같이 반등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허가가 확실했기 때문에 주가가 선반영했다라고 풀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블룸버그 애널리스트도 이번 허가는 바이오 시밀러 기업들에게 혁명적인 일이다라고 코멘트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현재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못해도 기존 주가까지는 자연 반등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추경 매수를 하기에는 지금 물량이 쌓여있는 걸로 봐서는 아직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일단 자연 반등을 이용해서 일부 이익 실현을 하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셀트리온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종목을 따라 사시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최근에 바이오주들이 심리적으로 깨지면서 코스닥에 영향을 줬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동반 상승하는 바이오 제약주들에 대한 심리적인 개선이 기대된다라는 부분을 언급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코스닥 심리가 개선이 되면서 그동안 많이 빠졌던 바이오주들의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셀트리온을 척도로 보시고 여기서 상승을 이용해서 단기 반등 노리면서 기존에 사고 싶었던 제약 바이오주들이 있었다면은 한번 편승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미시아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는 에이블 CNC입니다. 에이블 CNC 현재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현재 10.9% 상승한 44,95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이블 CNC는 미시아라는 브랜드가 2004년 호주 진출을 시작으로 중국, 일본, 아시아 지역을 비롯해서 남미, 오세아니아 등 전 세계 22개국에 1,100여 개의 매장을 운영 중입니다. 오늘 상승한 이유는 이 에이블 CNC가 지난 25일 날 체코 브루너에 미시아 1호 등을 개점했다라고 밝히면서 그동안 하락폭을 만회하는 부분인데 지금 미시아 측은 여기서 자율 반등을 기대하면서 단기적으로는 바닥을 확인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만 원까지는 트레이딩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렇게 많이 빠진 종목들은 실적인데 실적도 1분기보다 2분기가 나아지는 구조입니다. 1분기 매출에 970억에 63억 원 영업이익, 그리고 2분기에 1,048억 원에 90억 영업이익이 실적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실적이 일단 반영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단기 반등 노리고 5만 원까지는 매매가 가능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제습기로 알려진 위닉스라는 종목입니다. 국내 가전업체들이 제습기 시장을 잡기 위해서 좀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제습기 시장 판매 규모가 전년 50만 대보다 2배 이상 성장해서 100만 대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제습기 시장은 LG전자와 위닉스가 80% 정도를 양분한 가운데 코웨이, 위니아만도 등이 뒤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습기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 위닉스가 5월 한 달 동안 10만 대를 판매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배 정도 늘어난 판매 대수를 기록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워낙 단기간에 많이 빠져서 지금 반등을 이용하면서 지난번 고점을 노리고 있는데 9,000원 밑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할 거라고 보입니다. 변동성이 장중이 크기 때문에 변동성 이용해서 매매를 하시고요. 1만 원까지는 수익이 가능한 국면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실적주기 때문에 2분기 실적 기대하면서 만 원까지 우선 단기 트레이딩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사실 점상한가 들어간 셀트리온이 사실 준비를 하는 것이 바이오주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좋아졌다. 오늘 셀트리온으로 인해서 그런 초점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셀트리온을 갖고 계신 분들, 다행히 금요일날 다 정리하지 않으신 분들은 어디까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는 지난번 고점까지 우선 매매가 가능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오늘 물량 쌓인 걸로 봐서는 지난번 고점인 57,000원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가격에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전 고점까지는 한번 쥐고 가보자. 셀트리온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가격대 여쭤보았습니다. 강보경 대리님 분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다운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자동차를 살까 고민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차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HMC 투자증권 최희승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차 얘기 전에 셀트리온 얘기부터 해볼까 해요. 지난번에 제가 금요일이었던가 이거 유럽 판매 승인 여부가 나오기 전에 한 7, 8% 정도 급등할 때 이거 팔까요 말까요? 라고 질문 드렸었을 때 팔지 말고 조금 더 갖고 가보자 라고 하셨었잖아요. 아마 네. 최희승 차장님 얘기 들으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큰 수익을 얻고 계실 것 같습니다. 사실 악재가 나오면서 밀리기 이전 주가까지 일단 왔습니다. 추가적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지난번에 그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으니까 아직 팔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거래량이거든요. 지난주 금요일 날 거래량이 460만 주 정도 나왔고요. 전일 거래량이 170만 주니까 뭐 2배, 2.5배 정도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뉴스가 노출이 됐는데 오히려 거래량이 실리면서 차익 실현보다는 오히려 매수 쪽으로 상승폭을 더 키웠다는 점에서 여기서 멈출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렸던 게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이 뉴스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제대로 반영을 못했죠. 그래서 이 지금 항체 시장이 지금 항제 그 바이오시밀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유럽에서 지금 판단할 때는 전 세계 한 50조 정도의 시장 규모인데 지금 세계 최초로 승인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 규모는 물론 크고, 물론 셀트리온이 얼만큼 이제 교두보를 마련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런 기대감은 주식시장에서는 충분히 주가로 이제 표현될 수 있는 부분이고, 지난번에 이제 액면 병합을 하면서 약 10만 원대에서 다시 5만 원대까지 이제 쭉 밀렸다가 밀린 게 아니죠. 당연하게 이제 반으로 이제 딱 절반이 이제 뚝 잘라졌었다가 이후에 이제 그 주식 매각 얘기 나오면서 서정진 회장 뭐 기자회견 그때 이제 빌미로 해가지고 이제 주가가 박살이 났죠. 반토막이 났다가 한 4번 정도 거의 뭐 하한가 근처 맞고 지금 절반 정도 올라왔다가 다시 밀렸다가 새로운 이제 그 뉴스로 지금 올라왔는데 물론 이제 그 시장이 얼만큼 더 지금 반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지금 현재 매수 잔량 150만 주 정도 깔리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 약하긴 하거든요. 지금 유동 주식 수가 한 7천만 주 정도 봤을 때 150만 주 정도 깔린 건 좀 약하고 한 4, 500만 주 정도는 깔려줘야 이제 추가적으로 뭐 점상 가면서 이렇게 가는 분위기인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약하기 때문에 일단 상한가 풀리면서 지금 집중하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수익 났다고 해서 이제 흥분하지 마시고 집중하면서 보면서 상한가 풀리면 조금씩 매도하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특별한 어떤 가격대를 잡아주시지 않았고 역시 금요일 날 들고 있자라고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거래량이니만큼 지금 거래량 감안해서 상한가 풀리면 계속해서 분할 매도 쪽으로 셀트리온 대응해보자. 추가 팁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자, 현대차 오늘 빠지는데 사도 됩니까? 오늘 하락 특징주로 준비해 주셨네요. 네, 현대차가 사실은 이제 최근에 시장이 폭락할 때 상당히 선방을 했다. 오히려 선방보다는 핫했죠, 굉장히. 네. 2%, 3%씩 막 하루에도 오르고요. 장이 폭락하는데. 상당히 좀 핫한 종목이었는데 오늘은 좀 그런 부분들이 시장 전반적으로 오늘 매수가 조금 부진한 가운데 전반적으로 시장에 이제 매수가 조금씩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 연출하면서 오늘 현대차가 상대적으로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금 2% 넘게 빠졌다가 지금 뭐 0.89%까지 좀 반등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그 눌림목 나왔을 때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고요. 실적에 전혀 이상이 없다. 그리고 환율도 우호적이다. 네, 최근에 환율이 좀 시장이 반등을 주면서 시장이 빠질 때 환율이 상당히 좀 크게 올랐었는데 시장이 반대로 올라가면서 환율이 그렇게 뭐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환율도 계속 좋고요. 계절적 성수기라는 점. 한 가지 이제 우려스러운 거는 이제 올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단협이 있습니다. 이제 임금 협상하고 이제 임단협하고 좀 차이점이 뭐냐면 임금 협상 같은 경우에는 임금만 협상을 하게 되는데 올해는 이제 임금 플러스 단체 협상. 그러니까 즉 뭐 이제 노조 측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조항들, 조건들이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아마 그 보통 현대차가 8월 초에 이제 휴가를 가는데 제가 현대차 그룹에 있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 좀 알아봤습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추석 전에 이제 극적으로 좀 타결이 된 부분인데 올해도 아마 상당히 좀 딜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7월 달까지는 뭐 크게 무리 없겠지만 한 8월 달로 가면서 이제 노조 협상의 어떤 지연 이런 부분들은 좀 리스크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일단은 지금 뭐 7월 달까지는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그 이후에는 이제 수급 변화 살펴보면서 좀 보자. 그래서 일단 결론적으로 분할 매수 그리고 실적 이상 없다. 환율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현대차 7월 정도까지는 전망이 밝으니 분할 매수로 대응하자 이런 전략 들어봤습니다. 이제 남은 강원랜드와 LG 디스플레이 분석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37,000원 고점 이후에 약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이제 하락세를 보이다가 지난주부터 이제 조금씩 이 양봉이 이제 뜨면서 조금 이제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좀 다행스럽게도 주가는 어쨌든 바닥 신호는 좀 단기적으로 좀 잡았다. 5일선이 좀 돌아서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동안에 이제 37,000원까지 올랐었던 이유는 이제 그 매출액의 2배 정도에 해당하는 어떤 증설 효과 이런 부분이었는데 주가는 2배를 못 가서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 이제 전반적으로 기관 쪽에서 이제 코스닥 매도가 나오면서 차익 실현 물량에 떠밀려서 이제 강원랜드도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락한 부분이고요.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반등이 의미 있게 좀 진행되기 위해서는 어떤 실적적인 부분이 이제 2분기를 지나서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좀 수치상으로 좀 나타나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주가는 회복이 좀 이렇게 더딜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지난 주말에 제 친구가 강원랜드를 갔다 왔는데 뭐 상당히 분위기 좋았다고 합니다. 예. 여전히 뭐 아무래도 이제 휴가철을 맞다 보니까 점차 입장객들도 좀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앞으로 좀 상당히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따라서 지금 현재는 주가는 어떤 지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까지는 뭐 수급이 좀 긍정적으로 좀 나타나는 부분은 아니지만은 오늘 좀 외국계에서 좀 소폭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이런 점들 감안하시면서 좀 짧게 좀 끊어먹는 그런 식으로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LG 디스플레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뭐 한국투자증권인가요? 어디서 뭐 LG 디스플레이 2분기 실적 우려 이렇게 좀 레포트가 나왔는데 우려일지 아닐지는 뭐 나와보면 알겠죠.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네, 외국인 기관이 양매도를 치고 있습니다. 실적은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밸류에이션 실적 지금 신경 쓸 시장 아닙니다. 자, 지금 외국인 기관이 일단 매도 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과감하게 좀 매수가 들어가기 좀 어려운데 거래량을 한번 보면 지난주 금요일날 220만 주, 지금 현재 63만 주로 약 3분의 1도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상당히 좀 적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시장이 좀 반등하게 되면은 뭐 최소한 보합권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좀 낙폭을 축소할 가능성도 있고요. 만약에 이제 낙폭이 더 추가적으로 벌어진다 그러면 이제 매수 보류. 만약에 낙폭이 좀 축소가 된다고 현대차 같이 좀 맥을 좀 짚어서 현대차 같이 지금 2% 넘게 급락하다가 지금 마이너스 0.6% 올라오는 이런 상황이죠. 이럴 때 이제 매수 관점이겠죠. 그래서 지금 실적 우려보다는 수급에 좀 집중하는 어떤 트레이딩 전략으로 말씀드리겠고, 이 종목은 사실은 뭐 가격적으로 뭐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대 26,800원 정도에서 그 아래로는 좀 분할매수 관점. 손절가는 아주 좀 짧게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26,500원. 26,500원을 종가상으로 이탈할 경우에는 일단 자르고 나오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1차적인 목표가 29,300원 정도 21선 타고 내려오는데요. 그 정도로 좀 짧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강원랜드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는 트레이딩 쪽으로 얘기하셨고 그래도 7월까지는 현대차 지금 분할해서 사면 수익이 괜찮을 거다라는 대응법까지 들어봤습니다. 최승 차장님 셀트리온 팁까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삼성전자, 현대차 3인방이 모두 1%대 하락하고 있는 지금 코스피도 1850선을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셀트리온이 점 상한가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코스닥은 1.5%대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오늘장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조언 주신 분 가운데는 7월 증시 전망을 해준 분도 있었습니다. 종합해봤습니다. 먼저 김동섭 이사님은요, 외국인들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많이 사더니 오늘 왜 이래? 라고 이제 질문을 드렸었는데, 외국인들은 숨을 고르는 중이다라고 하셨고, 지수의 추가 하락 가능성은 사실 크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정태근 팀장님은요, 지금 주도주가 출연을 해야 되고, 또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확실하게 좀 신규 매수 내지는 환매수를 적극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다. 이쪽을 잘 보자라고 하셨습니다. 이청희 대표님도 역시 외국인들의 수급이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조언 주셨고요. 오늘 특별히 7월 증시 전망해 주셨던 한맥투자증권의 이동수 센터장님은요. 7월 코스피는 잘 가봐야 1910선 정도인데 일단 외국인들의 수급은 개선될 것이다 라고 예측해 주셨고 역시 7월장의 포트의 중심에는 전차가 있어야 된다라고 전차에 관심을 주문하셨습니다. 박재민 팀장님은 삼성전자 2분기 실적 잠정치 그리고 미국의 고용이 변수인 이번 한 주인데 추가 상승의 키는 외국인들이 쥐고 있으니 역시 외국인들 주목해야 되는데 특별히 선물 매매를 잘 보자라고 역시 조언해 주셨습니다.
네, 이런 이제 의견들이 나왔는데요. 또 다른 전문가는 어떤 얘기를 할까요? 공감 정도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JB스탁으로 가서 박수영 연구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공감 의견부터 알려주시죠. 네, 저는 오늘 1800에서 1913 그 외인의 매수전환 기대, 전차의 관심,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미국 고용 변수, 추세 상승의 키, 외인의 주목이라는 두 의견에 공감을 좀 드리는데요. 전체적으로 수급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코멘트들을 좀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동수 센터장님의 의견 중에서 그 전차 관심에 대한 의견의 일부 좀 공감표를 드리고요. 수급에 관련된 이야기는 조금 있다. 저만의 전략을 좀 자세하게 이해를 하도록 하고요. 이번 주 금요일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 발표 예정으로 분기 사상 최초로 영업이익 10조 원 돌파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실적 같은 경우에는 눈높이가 좀 많이 하향된 상태죠. 그러므로 좀 시장의 영향을 좀 미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핵심은 연중 고점선이 어디일지가 중요하고 지금 하반기 들어서는 중국산 저가 스마트폰이 만약에 많이 나오게 된다면 삼성전자 실적이 앞으로 좀 꺾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염두를 해서 또 실적 발표 좀 지켜보셔야겠고요. 미국의 고용지표 또한 미국의 양적 완화 지속 여부에 대한 중요한 참고 자료가 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발표 결과가 좀 외인의 수급을 움직일 수 있는 요소 중 중요한 하나의 요소로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그런 어떤 변수들 관련해서 외국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것이 중요한 관건이 될 텐데 아까 수급 얘기와 전차 얘기는 다시 들려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박소영 연구원님만의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6월 참 까칠했던 한 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나마 지난주 급락분은 어느 정도 좀 회복을 좀 해내면서 큰 파도는 우선 1달러 된 것으로 좀 보고요. 주가의 추세적인 상승률을 기대를 하려면 어쨌든 지난주에 들어왔던 외인들의 수급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지가 중요할 텐데 우선 긍정적인 수급을 하나 짚어보자면 뱅가드 펀드 물량이 이제 마무리되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지난주의 반등은 과매도로 인한 기술적인 진입으로 보고 있지 외인이 신용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전면적으로 바뀌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에 1860선에서의 저항 매물을 소화하고 간다면 1930선까지는 좀 상승을 가능할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이번 주 여러 가지 이벤트가 또 기다리고 있는 한지인 만큼 변동성을 만약에 반영을 하게 된다면 지수가 또 속도 조절을 하고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820선을 좀 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업종에서는 지금 중국 쪽에서 긴축 기조를 좀 강하게 가져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재주라든지 산업재 부분은 주가 약세를 예상을 하고 있지만 지금 미국 쪽의 경기 모멘텀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대표적인 수출 소비재인 전기전자나 자동차 이쪽이 전체적인 매크로 부분이 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분까지 좀 보게 된다면 전기전자,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까지도 접근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니 투자 전략을 세우실 때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역시 전차를 집중해서 보자라고 얘기하셨는데 오늘장 관심주로 기아차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참고로 금요일장 같은 시간에 다른 전문가께서 기아차 62,000원에 따라서도 괜찮고 8만 원, 사실은 8만 한 5천 원 전 고점 이상도 가능하다라고 아주 공격적으로 자동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바 있거든요. 역시 기아차 목표가를 어느 정도까지 기대하고 계시는지 또 어떤 메리트를 느끼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다들 기아차를 얘기하시네요. 네, 아무래도 현대차보다는 기아차가 지금 환율 기조가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그 부분의 영향을 기아차가 좀 더 많이 받기 때문에 기아차를 좀 많이 보시는 것 같고요. 지금 환율 엔화 약세가 진정이 되고 있고 원달러도 상승하면서 그 환경적인 부분은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내수시장 같은 경우에는 판매가 저조한데 그러한 돌파구를 미국이나 중국 등의 좀 해외에서 찾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같은 연비가 좋은 차량들의 판매가 늘어나면서 지금 글로벌 판매 대수가 전년 동기 대비하게 된다면 5.9% 증가를 하였고 또 그동안 좀 공급이 타이트했으나 이제 주말 특근까지 재개가 된다면 공급에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누적 판매 대수 또한 전년 대비 25% 증가했다는 수치는 지금 중국 시장이 좀 날로 크고 있다는 면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동률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이후과 3분기, 4분기까지의 생산량이 늘어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아차 매매 동향 한번 보시면은 그간 이제 박스권 상단까지 진입하는 부분에서 투신 쪽에 좀 공격적인 매수를 좀 보여왔는데요. 그 물량을 좀 공격적으로 확보했다는 면과 또 지난주에 주가가 조정 보일 때도 그 부분을 지켜주었다는 것은
지지선을 구축할 수 있었던 원인이 수급이라고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6만 원을 오늘 깨고 내려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금일 조정 시에 매수를 좀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매수가를 6만 1,000원 이하로 제시해드리는데 목표가는 저는 좀 트레이딩 방식으로 한 6만 7,000원 짧게 좀 잡아드리고, 손절가도 역시 5만 9,000원으로 좀 짧게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은 5만 9천 원이고 오늘 6만 원 깨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기아차 분할 매수해보자라는 의견이셨습니다. 네, 6만 7천 원까지 일단 보시는군요. 박수현 연구원님 종목까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재 사태민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코스닥이 굉장히 많이 오릅니다. 역시나 좀 며칠 동안 꾸준하게 올라주고 있는데 1.4%까지 급등을 해줍니다. 자, 코스피는요 0.4% 정도 약간 조금 밀려주고 있네요. 조금 마음에 들진 않는다는 거 좀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수급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가 외인들과 기관이 동시 순매도가 조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많은 물량은 아닙니다. 외인들이 한 300억 정도, 기관은 좀 많은 물량 500억 정도 나와주고 있는데요. 자, 외인의 수급이 조금 추가적으로 들어오는지에 대한 여부가 굉장히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자,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이제 다가왔죠. 7월입니다, 여러분. 3분기의 시작을 오늘 장에서 이제 알렸고요. 그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종목들이 바로 IT와 자동차 관련주들은 정말 주목하셔야 됩니다. 7월 한 달 동안 가장 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아닌가, 업종이 아닌가 말씀드려봅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LG디스플레이나 현대차, 기아차 정도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종목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4종목을 보여 중인데요. 수익 실현을 한 종목이 오늘 2개가 추가됐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4종목 가고 있습니다. NC소프트, SK하이닉스, 윈스테크는 현대차를 가지고 있었죠. 자, NC소프트가요, 오늘 좀 급등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가 기준으로 해서 4.02%, 4% 목표가 달성을 했고요. SK하이닉스가 저희가 31,100원에 샀죠. 네, 어제 고가, 오늘 고가인가? 하여튼 4.3% 정도 목표가 달성을 합니다. 목표가는 3%였기 때문에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정리하셔도 3% 이상 수익 중이실 겁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적 승수가 78전, 51승, 27패 말씀드리고요. 윈스테크넷 소폭 수익 중이고요. 현대차가 거의 보합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나머지 2종목은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쁜 종목 아니기 때문에 보유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오늘은 이제 어떤 종목을 가지고 나왔냐면요. 2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정말 좋은 종목들 가지고 나왔습니다. 수급적으로 이쁜 종목들 오늘 뽑아왔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포스코 ICT를 가지고 나왔고요. 두 번째 종목은요, 메일유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포스코 ICT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ICT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 이 종목은 수익이 꾸준하게 잘 났던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나 가격 메리트가 발생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기억을 하십니까? 방송 보시는 분들, 기관들의 매수 단가가 바로 이 부분, 고점에서 항상 매수했다. 그래서 기관들의 평균 단가 라인이 8,000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기관들이 이때도 매수했고요. 이때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구간에서 기관들이 최근에 다시 수급을 살펴본다면 이때 다시 매수가 들어와 주면서 주가를 조금씩 끌어올려주고 있거든요. 여기서 수급적으로 봐서도 최근에 수급이 기관들의 물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게 보입니다. 외인들도 다시 사고 있고요. 개인들도 좀 사는 듯 하는데 그래도 개인들은 아직 매도세가 많습니다. 자, 최근 한 달 동안 기관들 90만 주가량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종목이다. 말씀을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 기관들의 평균 단가보다 아래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3% 이상 한 8,200원 정도까지는 무리 없이 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3% 잡고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짧게 한 7,700원 보고서 대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으로는요, 메일유업을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메일유업, 남양유업 사태로 좀 수혜를 보는 듯 했는데 힘없이 떨어졌던 주가가 다시 바닥권에서 바닥 다지기 꾸준하게 끝낸 이후에 골드크로스 모양을 조금 그려줍니다. 그래서 21선을 타고 안착을 시켜놨고요. 다시 새로운 골드크로스 121선과 61선 뚫고 올라가는 그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꾸준하게 반등을 준다면은 못 가더라도 5만원 정도까지는 단기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크게 골드크로스 형태이기도 하고요. 뭐 좀 더 크게 본다면은 좀 V자의 형태까지도 약간 좀 그려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자, 메일유업은요, 수급적으로도 정말 최근 들어서 이렇게 좋은 종목 없습니다. 보시면, 자, 기관들은 지금 6일 연속인데, 최근 한 달 동안 40만 주가량 매수를 했고요. 외인이 매도하던 외인들이 다시 매수를 하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이 동시에 다 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종목이 보통 한 달, 하루 거래량이 10만 주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건인데, 기관들이 40만 주까지 들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물량 들고 있죠. 최근에 외인 다시 사고 있다. 그러면은, 메일유업 같은 경우에는요, 무조건 이 종목 5만 원 갑니다. 이 종목 안 갈 수가 없어요. 제가 단기적으로 일단 3% 보고서 말씀을 좀 드린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수급적으로 굉장히 좋다. 한번 조금 아는 양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매수하셨으면 좋겠다 말씀 드려볼게요. 자, 그럼 오늘 포스코 ICT랑 메일유업이랑 언더 종목을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저는 조금 더 잘 버텼던 종목 메일유업을 오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메일유업 현재 44,950원이고요. 현재가로 살펴보자면요. 네, 44,950원까지 사겠습니다. 44,950원까지 매수를 조금 부탁드리고 그 이상은 조금 자제해 주시고요. 반등이 나올 경우에는 3% 이상 가능하다. 그래서 목표가 1차적인 3%고요. 5만 원까지도 볼 수 있는 종목이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손절가는 43,000원 보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메일유업 말씀 드렸고요. 김선재 차트비인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한국 그리고 일본에 이어서 중국도 제조업 지표가 나왔죠. 일단 정부의 공식 집계상은 예상치를 크게 안 벗어나는 모습이었었는데 문제 HSBC 중국의 제조업 지수 발표 직전입니다. 중국장이 조금 전부터 열렸거든요. 개장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리딩 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금요일 그래도 대폭락 이후에 한 닷새 만인가 1.5% 정도 반등을 주긴 했었잖아요. 오늘 지표 하나는 나왔고 하나는 기다리고 있죠. 개장 상황부터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상해 종합주가지수 하락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1.5% 하락으로 1.5% 지난주 금요일 상승으로 장 마감했었는데요. 오늘 0.6%의 하락으로 장 출발하면서 시장에서의 관망심리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의 그 PMI 지수, 6월 PMI 지수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50.1로 발표가 나면서 시장 예상치와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9개월 연속으로 50으로 뜨는 모습을 보이면서 경기 회복 국면에 진입해 있는 상황이지만 전월에 50.8에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증시의 부담감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의 4월 무역 수출량은 14.8% 증가한 것으로 발표가 났었는데요. 지금 이러한 무역 수출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무역 수입 또한 꾸준히 증가세를 나타내면서 시장에서의 부담감은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의 3월 말 외채 규모는 전년 대비 280억 증가한 것으로 발표가 나면서 외채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와 함께 중국의 경제가 전환기에 돌입하면서 소비 부분의 회복이 중요하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지금 작년 말 경제 회생은 단기적 현상에 불구하고 향후 2, 3년간 중국 경제는 전환기에 돌입해서 2015년도에 안정적인 성장세로 진입할 것이라는 언급을 내놨었는데요. 서비스업 비중이 2017년도에는 제조업을 제치고 최대 성장 동력으로 진입할 것이라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소비 부분의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소비 관련 업종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제조업 지표 발표에 따른 시장에서의 변동성은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PMI 지수가 시장 예상치와 부합하는 수준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들 꾸준히 출현하고 있는 가운데 HSBC PMI 지수 확정치의 발표에 따라 시장에서의 변동성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중국의 HSBC 6월 PMI가 나온 것 같습니다. 48.2 예상치인 48.3과 거의 부합했고 약간 하회했는데 이 정도라면 괜찮겠습니까? 이미 HSBC 지표 나오기 직전부터 1% 정도 하락세를 중국장이 띄지 않았습니까? 일단 지금 HSBC 제조업 PMI 지수 발표에 따른 시장에서의 부분이 이제 호재로 작용될 확률은 좀 낮을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시장에서 악재로 반영되었던 만큼 증시에 큰 호재로 작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 HSBC 제조업 PMI 지수 발표 이후 시장에서의 실망 매물들은 좀 꾸준히 출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증시가 상승을 하기 위한 모멘텀의 부족 속에서 증시의 관망세는 좀 많이 커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 공식 집계도 그렇고 HSBC 집계도 그렇고 예상과 거의 좀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중국장은 1%
3% 정도 하락하고 있군요. 네, 지금까지 우성재 팀장님과 함께 중국장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첫 단추를 잘 꿰야 한다는데 일단 오늘은 뭐 단추 별로 외국인들 꿰고 싶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조용하게 관망하는 가운데 코스피는 1850에서 조용하고요. 무엇보다 자동차가 좀 빠지는데 오늘 매수 추천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띠는 이유 셀티온 효과라는 분석이 있네요. 출발 증시 와이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